정말 이 집은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6억까지 대출을 받고 움직여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확신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움직이시면 되지만 아직 확신이 들지 않고 이 매물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8억대에서 한 12억 원대의 문의가 많고요. 사실 서울은 장위 정도 남아있는데 그 또한 이제 많이 올라가 있고 저도 지금은 너무 조심스러워요. 네. 네. 정말 이 금액이 맞을까? 제가 볼 때는 이미 이게 너무 오버슈팅인데 굳이 이 금액 가지고 들어가야 되나? 아주 어렵다. 네. 근데 이럴 때는 잘 알아보고 차분하게. 움직이셔야 되고. 네. 그러나 시장은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풀팽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집 살라고 해도 대출이 막히니까 우선 살 수 있는 거 대출 나오는 거라도 사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실수요자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뭐 눈높이 낮추고라도 사야 되나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세요, 보통? 오히려 저는 더 그 공부를 하고 제대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 내가 봤을 때 이 실거주 할 만한 곳에 이 아파트가 저평가되었다 또는 그걸 살까 말까 고민이 되는 분이라면 아직은 살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내가 정말 이 집은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6억까지 대출을 받고 움직여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확신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움직이시면 되지만 나머지 분들은 아직 확신이 들지 않고 이 매물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출도 사실 뭐 LTV라고 해서 이제 집값에 얼마 이렇게 빌리는 게 비율은 있지만 네. 그 비율을 뭐 다 쓰지 않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네. 실무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들 뭐 꽉꽉 채워서 쓰세요? 6억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여전히 6억까지 내달라고 하고 보통 이제 뭐 8억 같은 경우에도 6억 다 받을 수가 없는 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70%잖아요. 무주택 네. 기준. 그러면 이제 5억 6천까지가 DSR 범위 내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LTV DSR 범위 내에서 나가되 서울 수도권은 6억 원까지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라서 네. 주택 가격을 어디로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서 대출 한도는 다 달라지는 거고요. 지금 6억을 최대로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소득이 1억 원은 넘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러한 분들의 비중이 많냐 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 소득 대비해서 내가 어느 곳에 실거주로 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건지 아니면 이번 텀은 쉴 건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규제 전이었어요. 규제 전에 한 뭐 12억짜리를 산다. 이런 분들은 어쨌든 LTV 70%라면 네.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한 어느 정도들 받으셨었어요? 12억이면은요. 대충. 보통 이제 자본금이 3억에서 5억이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6억 네. 이상은 좀 받고 움직이신 분들이 꽤 많았죠.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금 당장은 사기가 어려워진 네, 거잖아요. 어려워졌죠.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뭐 8에서 10억 사이대들을 보게 될 텐데 네, 네. 글로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그분들 좀 기다릴 것 같으세요? 서울 수도권에서 괜찮은 입지라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 그분들도 움직이는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 8억대에서 한 12억 원대의 문의가 많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은 장위 정도 남아있는데 그 또한 이제 많이 올라가 있고 경기도 쪽에서 웬만큼 이제 좀 좋은 입지에 있는 곳들은 또 여전히 그 금액대로 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분당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또는 비포, 뭐 광명, 하남, 뭐 성남 이런 쪽에서도 여전히 수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문의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그 섣불리 뭐 계약을 한다거나 하면은 또 이제 대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네. 좀 공부하고 가야겠다 네, 네.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보통 이제 집을 내가 한 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예 없으면 그냥 사면 되니까 오히려 편한데 네, 맞아요. 뭘 하나 들고 있으면 이거를 이게 저거 사가지고 뭐 잔금 뭐 이렇게 하려다가 막 꼬여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맞아요. 지금 1주택자 갈아타기 할 때 대출 파트에서 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1주택자가 본인 집에 대출이 하나도 없으면 사실상은 상관이 없지만 본인 집을 처분할 거냐 아니면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갈 건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보통 본인 집에서 갈아타기 하면 더 좋은 입지로 가잖아요. 그러면 본인 집이 처분되고 나면 1주택자 조건으로 가는 건데 그 또한 6억 원까지인 거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네. 상급지로 가려면. 그래서 이제 본인 집에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 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털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 집에 1주택에 주담대가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대출이 다주택자로 해서 안 나올 뿐더러 처분한다 하더라도 처분 조건으로 간다 하더라도 15년으로 만기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분을 아예 하고 그 다음 이제 대출 한도를 받는 게 오히려 지금은 은행상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면 네. 예를 들어 30년 만기 뭐 이런 것들이 15년으로 또 제한이 돼요. 제한이 되죠. 그러면 대출이 네. 그 반토막 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이 대출을 다 처분을 해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움직이시는 수요가 훨씬 많은 거죠. 아니 그래도 네. 아니 내가 집을 팔 거라고 약속을 해도 네. 그래도 안 나와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은
가는데 보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자율적으로 처분해서 왜냐하면 처분이 안 되는 경우도 너무 그럴 수도 많으니까 있으니까. 비규제 같은 경우에는 처분한 그 조건으로 받는 은행이 훨씬 많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분을 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다.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지금 선매도 후매수를 할 수밖에 네, 없네요. 대출을 받고 움직이시려는 분들은. 그러니까 실거주하러 들어가는 분들도 우선은 팔아야 된다. 네. 그러면 이거 팔고 나서 바로 사야 되는데 그게 그게 또 또 이제 쉽지 않잖아요. 불안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팔리긴 팔렸는데 사러 갔더니 갑자기 매물이 올라, 없어지고 맞아요. 이래버리니까 중간에 붕 뜨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럴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 대출은 또 못 나온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동시에 네.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처분이 되는 게 대출 실행일 전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게 이제 그냥 처분 조건으로 해서 가져가기에는 은행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그래서 그 최소한 날짜를 계약서는 들고 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매도가 적어도 우리는 이제 이 두 번째 잔금이 만약에 12월이다. 근데 그 전 1주택 매도는 뭐 9월이다. 이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처분 조건으로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처분을 하고 가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린 사람도 꽤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도 좀 뭐 대출 규제까지 생겨버리니 네, 네. 갑자기 집을 팔고 못 사니까 어떡하지?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보통 예전의 스타일을 보면은 대출 규제 딱 나오고 나서 바로 또 나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아무리 못해도 3, 4개월, 네, 뭐 길면 네. 6개월에서 1년 있다가 뭐가 또 나오니까 네. 차라리 뭘 할 거면 지금 해야 되겠다. 괜히 뭐 한 3, 4개월 뒤에 움직이려다가 네. 그때 또 갑자기 또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네, 그 또한 이제 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저는 진짜 오를 집을 이제 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또한 이제 구분이 잘 될 건가. 네, 그러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은 이미 많이 신고가가 경신되어 있고 거래가가 동반되어 네. 있는데 그곳을 내가 지금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 또 이제 그것도 한번 자금 계획을 잘 세워보셔야 되는 문제인 거죠. 네.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도 8에서 한 10억, 12억 요 정도 때들이 지금 약간 좀 와 네. 이러고 있어요. 네. 우리 뭐 가나보다 막 하고 있는데 네. 4에서 한 5억 이런 데들은 사실 뭐 크게 막 기대감이 없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어떡하지 우리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이쪽까지도 혹시로 내려갈 수도 있을까요? 근데 4, 5억대는 보통 정책자금 대출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수요일 텐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자금 여기도 대출 한도도 바뀌었으니까.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신용대출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DTI 구간이라 하더라도 연소득까지밖에 안 되니 본인 자본금이 많으신 분들만 움직여야 되는데 과연 그 소요가 많을까? 저는 네.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은행 재원 대출을 받아서 움직이시면은 그냥 무주택 실거주 위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생아도 줄었잖아요. 네, 신생아 맞아요. 특례를 보통 받아서 집을 살려고 아이가 생기면 막 너무 감사해요. 빨리 애 낳고 싶어 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도 지금 갑자기 최대 대출 한도가 5억이었다가 4억으로 내려오니까 멘붕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요 이러는데 저희 뭐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1억을 어떻게 방법이 모으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지금 그분들도 사실상 그냥 대기 상태를 네.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 매매를 하지 않으면 전세나 월세를 갈 수밖에 없는데 그쵸. 그럼 지금 뭐 전월세를 가서 뭐 한 2년 뒤를 봐야 될거 어떻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제는 예전에는 사실 언제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지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하세요. 대출은 될 때 받는 거예요라고 했지만 저도 지금은 너무 조심스러워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또 정말 이 금액이 맞을까라는 생각하는 곳도 많거든요. 사실은 네. 제가 볼 때는 이미 이게 너무 오버슈팅인데 굳이 이 금액 가지고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은데 네. 근데 또 그분들이 본인 집은 팔렸는데 그 다음 집을 안 사면 그렇죠.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사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힘든 시장입니다. 네. 네. 그렇다고 지금 전월세 시장은 녹록하냐 또 그것도 아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 정책이 되게 애매한 게 네. 뭐 예를 들어 월세를 가 있다가 집을 살까 하려고 해도 또 대출 받으면 또 6개월 안에 전입해야 네. 되니까 그럼 이것도 이게 애매해요. 네. 2년을 살기가 뭐 할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말씀하세요? 지금요?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은 가만히 있어. 우선은 가만히 있어라. 진짜 남진 노래 나와야 돼. 우선은 넌 좀 가만히 이문이 있다가 있어라. 좀 지켜보자. 어쩔 네. 수 없다. 지금. 네, 저도 그 괜히 생각입니다. 뭘 네. 하기가 참 어렵게 해놨다. 네. 근데 그게 사실 정책의 의도였어요. 네, 의도대로 우선은 간다. 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우선 있다가 우선 네. 코스피 쪽을 좀 사라. 사실 정책의 의도는 그거거든요. 근데 뭐. 이제 저는 갑자기 만약에 사람들이 그럼 이 눈길이 다 코스피로 네. 가면 네. 그거 받아서 집 사면 안 돼 금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네. 뭐 그런 거를 떠나서 네. 지금은 하여간
아주 어렵다. 네. 근데 이럴 때는 잘 알아보고 차분하게 움직이셔야 되고. 네, 그러나 시장은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또 이럴 때 좀 잘못해 버리면은 또 이제 어딘가 또 돈이 스텝 묶여 꼬이니까. 버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팔고 사야지 했다가 갑자기 무주택자 되시면은 그런 분들 몇 분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많아요. 지금 막 너무 막, 네. 막 불안해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이거 완전 큰일 났다. 그래서 판 걸 다시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판 근데 걸 다시 살려고. 또 이미 올라 있잖아요. 거긴 또 1억이 올랐어. 그러니까 내가 뭐 한 거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계셔서 네.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1주택자 분들의 스텝 꼬인 분들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피해자 같아요, 저는. 네.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제 대출 받으려고 하면 순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선은 지금 매도를 먼저 한다고 하셨으니까 매도했다고 치고 이제 매수하려고 집을 알아보러 다니시면은 계약서 쓰기 전에 대출 알아봐야 되겠죠? 맞아요. 지금은? 네, 꼭.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한도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왜냐하면 나는 6억 원까지는 무조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연말로 갈수록 대출 총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그 한도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계약하기 전에 확실하게 이제 응답 받고 가시는 게 좋죠. 네. 현재 버전으로는 1금융권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고 네. 2금융권들은 만만치가 않아요. 않다. 네. 뭐 예를 들어 보험 뭐 이런 쪽은요. 네, 보험 쪽도 열려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기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모 그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또 신규 접수권까지도 안 받고 있어요. 같이 똑같이. 네. 예전에는 1금융권 많기면 2금융권이 굉장히 활발했잖아요. 네. 근데 또 그런 시장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2금융도 하여간 지금 정부에서 좀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선 성공했죠. 네. 극단적으로 P2P를 쓰고 싶어도 못 쓴다. 네, 왜냐면 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원 제한에 걸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뭐 정말 부모님 친구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면 지금 대출을 받는 건 정말 쉽진 않다. 쉽지 않은 시장이 됐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게 나만 그런 건 아니니까 네, 남들도 다.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네. 너무 막 급하게 다니려고 하시면 네.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럼 반대로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현금으로 어차피 할 거였는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괜찮겠네요. 네, 왜냐하면 조정된 매물이 나오게 되면 시세 대비 저는 한 5에서 10% 떨어진 매물 정도는 만약에 상급지라면 그리고 입지력이 바탕된 곳이라면 충분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조정된 매물을 찾으시려는 현금 부자분들에게는 기회가 되겠죠. 그러면은 네.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압구정에 막 10억 빠졌다. 그래서 폭락이다 하는데 압구정 10억 빠진 게 10%예요. 10%. 10% 빠진 거라서. 네. 그 정도는 원래 조정기 때 이렇게 왔다 네. 갔다 하는 거라서. 네. 그리고 뭐 압구정 사신 분들이 단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네. 그런 이제 등락에 이제 일일비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이런 대출 규제라는 게 사실 이 시장에 되게 큰 타격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 다음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지금 이 상황에선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네. 다음 단계를 좀 대비를 해야 준비하면 된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제가 조금 더 강해질 확률이 좀 높겠죠?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그럴 것 같고 내년이 되면 네. 다시 은행들도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잔금으로 해서 지금은 매물을 조금 한번 지켜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작년 말에도 연초 되면 좀 풀리겠죠 했는데 생각보다 안 풀리다가 지금 딱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3, 4월 잠깐 풀린 것 같은데 네. 이게 계속 짧아지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상반기가 되면 열리는 은행들은 지금보다는 늘어나니까요. 그러면 우선은 한 3에서 한 5개월 정도 남은 이 하반기에는 우선 좀 돈을 열심히 모아보자 네. 라는 생각. 그리고 만약에 전세냐 월세 둘 중에 하나라면 월세로 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집을 사야 된다면 왜냐면 전세 들어가 있으면 또 2년 묶여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왜냐하면 그 금액 자체가 너무 묶여 있으면 나중에 못 뺄 수 있으니까 네. 월세로 하면 훨씬 가볍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월세로 좀 가 있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네, 수는 선택일 수 있을 것 있다. 같고 보증금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도 잘 안 나오니까 보증금 대비해서 그러네요. 네, 월세로 보증금을 좀 낮춰서 현금을 최대한 이제 보유를 하신 다음 몸을 가볍게 하고 그다음 텀을 노리시는 게 그리고 시장에 머물러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꿀팁을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근데 뭐 사실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해놔가지고. 근데 또 사실은 하지 않을 때 하지 않고 그대로 기회를 보는 것 또한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지 않아야 되는 걸 안 사는 것도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번 대책이 나올 때 어쩔 수 없다라고 이해한 게 왜냐면 6월 초중순에는요 막 진짜 뭐 일주일에 막 1억, 2억, 3억씩 그러니까요. 올라가는데 그게 이렇게 맞나라는 생각도 이렇게 들었어요. 해도 되나?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산다고 하니까 이거 사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사시지? 막 그랬는데 네. 역시 어김없이 항상 시장이 과열되면 더 강력한 게 나오니까. 맞아요. 그리고 가장 쓸 수 있는 카드, 좋게 쉽게 네. 쓸 수 있는 카드는 대출 규제니까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럼 어쨌든 지금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그
팁을 드린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러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위주의 오늘 얘기였거든요. 네. 이 사실 지금 내가 대상이 안 된 분들은 그게 뭔 소리야 하시겠지만 당장 내가 지금 돈줄이 막히고 뭐 지금 자금이 막 꼬이고 하신 분들은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란 그쵸. 말이죠. 네. 이런 분들한테 뭐 위로나 조언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좀 손품과 발품을 팔아보시면 되는 은행은 분명히 한 군데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지나놓고 보면 그게 기회를 놓친 게 아니라 오히려 잘 기다렸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고 그다음에 심리가 위축된 것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사지 않을 때 사지 않는 것도 아까 제가 또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장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럴 때 임장을 다니면 훨씬 부동산 소장님이 브리핑도 잘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공부하기 좋은 시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매물을 좋은 매물을 잡기 위해 제대로 공부하는 시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요럴 때 이제 관심도 같이 멀어지시는데 그러면 네. 또 다음 기회를 놓치니까 요럴 때 반대로 좀 여유를 가지고 좀 공부 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풀팽님 모시고 대출 시장 분위기부터 앞으로 어떻게 예상되는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포지션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